마스크들은 잘 사서 쓰시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스크 사야 하는 날인데 한번 약국에 들러봐야 되겠네요. 살 수 있을지. 채널 24K 하석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이 11일에 질본을 11일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본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빠른 속도를 내는 진단 키트와 시약, 자기관리 앱을 활용한 특별 입국 절차는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질본에 가서 그 요원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속에서도 우한 폐렴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유기체,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우리들은 흔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식물이 실제로 그렇게 잘 자랄지 떡잎부터 알아본 데는 꼭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비유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하는 짓을 보면 10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시시콜콜 다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언행 몇 가지만 보면 나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조달해주는 이 행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실력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로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병이 발병했을 때부터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련 방역 매뉴얼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겠죠. 우리 대한민국같이 지방행정조직이 읍면동단위 그 밑에 가면 통장조직, 이장조직까지 이렇게 조직이 꼼꼼하게 잘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인구 통계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통계가 잡히고 있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마스크 공급 대책 하나를 이렇게 못 세웠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방역 체계 세우는 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인구수가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까 전염병이 돈다면 그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라든지 위생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량을 우리는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시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달 행정이 무척 발달한 나라입니다. 조달청에서 정부의 모든 물자를 구매를 해서 적정하게 다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 마스크 하나 생산하는 것을 필요할 때 확장 못할 이유도 없고 그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야 할 이유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급량 계산해 놓고 이거를 조달청 체계를 이용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물량이 좀 부족할 때 싶다고 하면 비상시에 생산장려금, 생산지원금 또는 설비 증설 지원금 이런 자금들을 배포해서 생산을 확장하고 이런 비상계획을 미리 세웠더라면 그래서 모든 생산자들의 생산량을 조달청이 일괄 구매를 해주고 충분히 생산자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쫓아올 수 있을 만큼 그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 주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구매해서 읍면동 조직을 이용을 해서, 보건소 조직을 이용해서, 우체국 조직을 이용해서, 이런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길거리에 줄을 엄청나게 서서 이 추운 날씨에 이래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약국이 무슨 죄입니까? 약국도 약을 팔아야 하고 자기들 고유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신원 확인해야 되고 전산 입력해야 하고 포장해서 줘야 하고, 그거 마스크 2장 팔자고 그거 2장 팔아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익을 줄 건데요? 이거를 약국에게 짐져라라고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지금 있는 대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왜 못하죠? 진작에 준비만 했으면 됐죠. 또 하나, 이러한 행정에 정치가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랬을 일이 없지요. 애초에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들 전문 지식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은 그것을 지원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앞장서서 전염병의 가치 판단을 먼저 하고, 중국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둥, 중국이 불쌍하니까 마스크 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국내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 그건 정치의 책임이지요. 그 바람에 국내 생산 물량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가격은 그래서 제멋대로 춤을 추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고달프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제때 조달도 못 받고, 이런 혼란을 가중시킨 것, 정치가 행정을 잡아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마스크 착용 방법 하나까지도 처음에는 95% 차단 능력을 가진 마스크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소독하거나 빨았으면 무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물량이 없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요. 소독하고 빨아서 써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면 마스크 그냥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안 써도 된다고까지 했지요. 이게 전문적인 처방입니까? 이게 전문적인 대응입니까? 왜 이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이러고 저러고 하고 나가는데요? 전문가들 목소리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참,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 참,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국이, 전 세계가 서로 간에 자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100개가 넘는 나라에 의해서 출입 통제를 받는 그런 국민이 됐는데,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이건 변명입니까? 아니면 나중을 생각하는 면피를 하자는 얘기를 깔아놓는 겁니까? 끝까지 정치가 행정을 지배하려는 이 속성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언젠간 분명히 지나가겠죠, 이 계절이. 그 뒤에도 우리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또 못 고칠 겁니다. 모든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정조직, 인구통계, 과학자들의 실력, 경제력, 생산능력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못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느닷없이 여기다가 또 민주당이라는 쪽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절이라고 하는 겁니까? 된다고 치자고요.
개성공단에서 진짜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언제 개성공단의 문제를 풀어서 거기다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가져온 마스크를 우리가 쓰게 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북쪽이 지금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그들이 아무리 폐쇄하고 있어도 밖으로는 이미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절이라고 합니까? 이들의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 머리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이 모든 소란이 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초기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행정이 나서서 처리해야 될 것을 어설픈 정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정치가 행정을 누르고 행정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러한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스스로 속마음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좀 낌새를 볼 수 있었으면 만족이겠는데,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이제는 어디다 탓을 해야 될까? 이것을 찾기에 바쁘고,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고 대구 사태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대고, 신천지하고 대구 없었으면 중국에서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돌아도 대한민국 문 활짝 열어놓으면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이 사태 다음을 계산하는 자화자찬까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으로 살아남겠다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스스로 무능하다는 게 분명하게 입증이 됐어도 권력으로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이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모름지기 지구상에 무능한 정치가 행정을 지배할 때, 그리고서 번영하고 잘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고금 동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못한 학생이 정직하고 반성할 줄만 안다면 그래도 거기에 우리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고 신뢰를 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공부 못한 이유 선생님이 안 좋아서 그래요. 부모 탓이지 뭐, 부모가 물려준 DNA가 그런데 내 공부하는 환경이 개떡 같잖아요. 내 연필이 나빠, 가방이 나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10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은 낙제는 면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신뢰를 계속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식어든 떨지나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잘못했을 때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반성할 줄이라도 알아야 그 머슴들을 믿고 망친 봄농사 대신 또 여름 농사를, 가을 농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가 타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모습들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